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특강 대행사 없이 페이스북, 인스타로 광고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슈퍼셀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호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를 보시는 대부분이 예비 사업 패키지를 통해서 창업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품을 가지고 창업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창업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내 제품, 내 어플리케이션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SNS 마케팅을 염두에 두시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NS 광고도 매우 다양하죠. 인플루언서 광고도 있고 구글 광고도 있고 유튜브 동영상 광고도 있고 네이버 검색 광고도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시다 보면 이런 광고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스폰서드 광고라고 하는데요. 흔히 이런 것들을 다 광고 게시물이라고 하죠. 내가 유명한 인플루언서던가 유명한 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폰서드 광고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페이스북 광고를 했더니 내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구매가 됐더라. 아니면 인스타로 앱 광고를 했는데 설치 수가 어마어마하더라는 소리를 듣고 나도 해봐야지 하면서 무작정 시도를 했다가 실망만 하시고 돈은 돈대로 쓰고 하지 말아야지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요. 보시면 그래서 오늘은 이 스폰서드 광고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행한 광고를 어떻게 분석해서 좀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5가지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번, 이제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 꼭 사용할까? 입니다.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2번, 비즈니스 관리자 생성 및 계정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구조는 알겠는데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그냥 만들기만 하면 끝인지 이런 전반적인 기본적인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3번, 이제 페이스북 광고 소재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비즈니스 관리자를 다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광고를 집행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4번, 이제 페이스북 광고 픽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이런 방법으로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 혹시 내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 내 제품을 구매한 사람, 아니면 이런 유사한 사람들에게 광고를 집행할 수는 없을까? 좀 더 상세한 타겟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마지막 5번째는 광고 성과 분석 방법 및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픽셀도 설치하고 이제 그래서 잘 돌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뭐가 잘 되고 못 되는 건지, 잘 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될 수 있는지, 못 되면 뭐가 잘못돼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광고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 외에 좀 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시간에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제 광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면 광고를 해봤지만 조금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봐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 꼭 사용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 사용해야 한다, 사용해야 한다 하는데 이제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들 처음에 광고를 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인스타나 페이스북 게시물의 옆에 있는 게시물 홍보하기를 통해서 광고를 시작하게 돼요. 이것은 조금 더 직관적이고 바로바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걸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게 되면요, 비즈니스 관리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많은 기능을 사용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엔 이제 많은 기능을 사용해서 광고를 집행한다는 거는 이제 좀 더 광고를 효율적으로 집행을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광고 비용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사실 저희 같은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광고 비용이,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리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관리자를 통해서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두 광고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페이스북 페이지도 비즈니스 관리자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인스타그램 계정도 비즈니스 관리자에 등록을 하면 되겠죠. 이 부분은 광고 종류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관리자를 어떻게 생성하나요?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페이스북은 개인 계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리자 또한 개인 계정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보통 만든다고 하실 때 대표님 개인 계정을 통해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마케팅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 개인 계정을 빌려줘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즈니스 관리자를 생성하시게 되면은 따로 사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추가하게 되면은 그냥 그 직원의 페이스북 개인 계정 이메일만 있으면 비즈니스 관리자의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따로 대표님 개인 계정을 줄 필요 없이요. 그리고 비즈니스 관리자에서는 이제 광고 계정과 페이지를 만들어서 따로따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비즈니스 관리자를 한번 만들고 기본적인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businessfacebook.com으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페이스북에 로그인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비즈니스 관리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로그인 버튼이 있어요. 오른쪽 위에 여기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아까 페이스북은 개인 계정을 기본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 페이스북 개인 계정을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다시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위에 로그인 버튼이 사라졌죠. 그 대신 그 옆에 계정 만들기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비즈니스 관리자 계정을 만드는 걸 시작할 건데요. 계정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비즈니스 관리자 계정 만들기라고 해서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차례대로 하라는 것만 따라서 가면 되는데요. 먼저 이제 비즈니스 및 계정 이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회사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브랜드 이름, 제품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원하시는 이름으로 그냥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름인데요. 이름은 성과 이름을 띄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띄우지 않고 붙여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는 꼭 회사 주소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적으신 주소를 통해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계속 메일을 주고받으실 텐데요. 개인 계정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비즈니스 관리자 계정 만들기를 다 하고 나서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비즈니스 상세 정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보시면은 국가, 상세 주소, 도시, 우편 번호 이런 것들은 쉽게 다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비즈니스 전화번호입니다. 페이스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전화번호를 적어주실 때 그냥 010이 아닌 우리나라 번호를 추가하셔가지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번호가 82죠. 8201로 시작해서 나머지 번호를 적어주셔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이제 웹사이트도 꼭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판매하는 제품 웹사이트가 있다면 그걸 적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웹사이트가 없다고 하시면 최소한 스마트 스토어 주소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도 적어주셔야 돼요. 페이스북에 우리가 광고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건데 웹사이트가 없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웹사이트도 적어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웹사이트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지가 않으니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출하기로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실 거예요.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세요 라는 말이 뜨는데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적으셨던 메일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비즈니스 관리자가 생성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 관리자가 생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즈니스 관리자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이제 좀 더 까다롭게 검토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 계정을 당일날 만들었을 때 그날은 페이스북 관리자를 생성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개인 계정을 판단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할 경우에는 이제 비즈니스 관리자 생성에 조금 제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은 안 될 경우에 하루나 하루 이틀 정도만 지나면 비즈니스 관리자가 생성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즈니스 관리자를 만들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비즈니스 관리자를 만들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페이지와 광고 계정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은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고요. 마케팅 직원이 있어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하시면 그냥 추가해 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페이지와 광고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할 때 이제 누가 광고를 하는지를 알려야 하거든요. 이제 그 역할을 페이지가 하게 됩니다. 광고 계정은 이제 내가 광고를 집행할 때 관리하는 광고 계정을 말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관리자 안에 여러 개의 광고 계정을 만들 수가 있겠죠. 뭐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일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이 화면은 이제 비즈니스 관리자를 처음 생성했을 때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화면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관리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도구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 거기서 비즈니스 설정을 통해서 처음에 하지 못했던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사람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즈니스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사용자의 사람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우리 직원이나 관리를 해주는 사람의 페이스북 개인 계정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이제 사람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를 진행하게 됐어. 근데 이제 대행사가 개인 계정을 추가하지 않고 이제 그 대행사 비즈니스 관리자 계정을 추가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라. 이럴 때는 이제 사람 추가가 아닌 요 밑에 파트너 추가를 통해서 비즈니스 관리자를 공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페이스북 개인 계정을 통해서 관리자 권한을 주는 거고요. 이제 파트너는 비즈니스 관리자끼리 공유를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 추가 버튼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의 파트너 비즈니스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비즈니스 관리자를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 부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인 세팅 부분에 중요한 거, 이제 결제 부분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메뉴에 이제 결제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결제 수단이 추가하지 않으면 이제 광고를 집행할 수가 없고요. 이제 좀 오랫동안 결제 수단을 추가하지 않으시면 이제 광고 계정이 중지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이 부분은 쉽게 이제 풀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미리 추가해 주시면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밑에 비즈니스 정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냥 다들 안 하시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꼭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광고를 집행하다가 혹시나 뭐 잘못된 광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갑자기 비즈니스 관리자가 비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이런 정보들을 적지도 않고 광고를 집행하는 애들이다, 믿을 수가 없는 애들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이 부분 꼭 작성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납세자 번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 설정 부분에서 제일 중요하죠. 이제 광고를 이제 집행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나 혹은 법인 사업자이실 건데요. 이 납세자 번호에 사업자 번호를 적지 않고 광고를 진행하시게 되면요, 부가세 10%가 추가돼서 광고비에 청구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납세자 번호를 적어 주시고요. 혹시나 납세자 번호를 적지 않고 10%가 붙은 다음에 청구된 금액은요,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적은 다음에 이제 광고를 진행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페이스북 광고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광고 종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광고를 만들기 위해선 광고 관리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광고 관리자는 이제 메뉴에서 이제 저기 위에 광고 관리자를 눌러주시면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제 광고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기 왼쪽 위에 보시는 캠페인 옆에 이름이 있는데 저 부분이 내 광고 계정이 되는 겁니다. 아까 광고를 광고 계정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듯이 여러 개의 광고 계정이 있다면 그 중에서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광고 계정을 선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우선 페이스북은요, 이제 캠페인과 광고 세트, 광고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캠페인은 이제 어떤 목적으로 내가 광고를 진행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요. 광고 세트는 누구한테 내 광고를 보여줄지를 이제 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는 이제 어떤 광고를 보여줄지에 대해서 정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하게 될 때 어떤 목적으로 돌린 광고가 좋은지, 누구를 타겟으로 돌린 광고가 좋은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내가 만들었던 이미지나 동영상, 뭐 어떤 게 좋은지, 어떤 문구가 좋은지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광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뭐 인지도, 관심 유도, 전환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캠페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돌릴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거죠. 뭐 우리가 브랜딩 광고를 진행할 수도 있고 뭐 이벤트 광고를 진행할 수도 있고 뭐 구매를 위한 광고를 하려고 한다. 그럼 뭐 전환 광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페이스북은 이런 캠페인 목표를 막 나눠 놓은 게 아니라 이제 광고를 보는 고객들의 구매 여정에 따라 타겟팅할 수 있게 구조화 시켜 놨어요. 마케팅에서는 이제 구매 퍼널이라는 게 있죠. 인지하고 흥미하고 욕망하고 구매하는 이런 구매 퍼널에 맞게 광고를 집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려면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의 비용과 시간이 없다면 추천드리지 않고요. 저는 보통 이제 트래픽 광고, 전환 광고, 참여 광고를 많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앱 광고라면 앱 설치 광고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트래픽은 이제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내 웹사이트와 같은 랜딩 페이지로 연결하기 위한 광고입니다. 도달은 이제 사람들에게 막 노출시키기 위한 광고이고요. 트래픽은 웹사이트에, 내 랜딩 사이트에 들어올 것 같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목적이 다른 거죠. 이제 그 다음은 게시물 참여인데요. 게시물 참여는 여기 참여 유형이 있죠. 게시물 참여라든지 페이지 좋아요라든지 이벤트 응답이라든지 각각의 행동을 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보여주는 거죠. 광고를 돌렸을 때 게시물에 뭐 좋아요나 댓글 수, 공유 수를 늘리고 싶다던가 뭐 아니면 뭐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뭐 응답 수를 얻고 싶을 때 진행하는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 전환 광고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전환 캠페인은 말 그대로 전환을 할 것 같은 사람, 뭐 전환이라고 하면 뭐 내 제품을 구매하고 뭐 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어떤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걸 말하겠죠. 이 전환 광고를 이용하려면 페이스북 픽셀이라는 것이 내 웹사이트에 심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전환 광고가 내 제품을 구매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페이스북이 내 웹사이트에서 사람들이 구매하는 걸 어떻게 알아? 뭐 내 장바구니에 추가하는 걸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그것을 페이스북 픽셀이라는 것을 통해서 페이스북이 추적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제 내 제품, 뭐 내가 원하는 어떤 행동들을 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죠. 전환 광고가 트래픽 광고나 참여 광고에 비해서 클릭당 비용, CPC 비용이 좀 높게 들기는 합니다. 이제 전환 광고를 처음 돌리면 돌릴수록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 캠페인 목적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컨텐츠를 보여주는지가 중요해요. 뭐 내가 굉장히 컨텐츠를 잘 만들었다 할 경우에 전환 광고를 하시더라도 CPC 비용이 굉장히 낮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전환 광고는 이제 다른 캠페인들에 비해서 조금 CPC나 이런 것들이 다 높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어떤 캠페인보다도 전환 광고가 이제 뭐 구매 같은 이제 효율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픽셀을 꼭 심어야 되겠죠. 이제 캠페인 목적을 맞게 선택을 하셨으면 이제 캠페인 세트와 광고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뭐 사진에서는 이제 트래픽을 선택했으니 이제 캠페인 이름을 뭐 트래픽 캠페인이라고 지정할 수가 있겠죠. 뭐 이름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돼요. 내가 알아보기 쉽게.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를 다 적어주셨으면 이제 다음으로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제 계속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첫 번째가 캠페인 부분인데요. 여기 캠페인 세트 광고를 볼 수가 있죠. 이제 이쪽 캠페인 부분에서는요, 크게 건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저희가 캠페인 목적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내 캠페인 목표가 잘 선택됐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캠페인 예산 최적화인데요. 이제 캠페인 예산 최적화라는 말은 캠페인 예산을 원래는 광고 세트에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광고 세트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 캠페인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데요. 그게 그 말 아니야? 뭐 세트에서 관리하든 캠페인에서 관리하든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광고 세트는 캠페인 안에 여러 가지 광고 세트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하나의 캠페인 안에 각각의 세트별로 예산을 따로 분리하는데 캠페인 예산 최적화는 이 종합적인 세트들을 하나의 캠페인에서 예산을 합쳐가지고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조금 더 효율이 좋은 세트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단점은 이제 그 세트를 골고루 비용을 확인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한번 직접 해보면 이게 그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실 저는 캠페인 예산 최적화를 주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 눌러 광고 세트 단계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누구한테 우리의 광고를 보여줄 것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먼저 트래픽 광고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웹사이트를 보게 할 건지 앱인지 등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 그 다음을 누르게 되면 예산 및 일정을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예산은 1일 예산과 총 예산이 있습니다. 1일 예산은 말 그대로 내가 2만 원을 설정했으면 하루에 2만 원씩 쓰겠다. 오늘도 2만 원, 내일도 2만 원, 모레도 2만 원. 총 예산은 내가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금액을 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총 예산도 거의 균등하게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중에서는 뭐를 추천드리진 않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옵션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떠요. 광고를 내가 원하는 요일, 시간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능은 총 예산일 때만 사용할 수 있고요. 1일 예산의 경우에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타겟인데요. 여기서는 위치와 연령, 성별 등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상세 타겟팅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부산 이런 지역까지도 다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나이도 13세부터 65세 이상까지 그 안에서 조금 상세하게 타겟이 되고, 성별도 남자만 할 건지 여자만 할 건지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그 성별 밑에 있는 상세 타겟팅 부분인데요. 페이스북은 이제 상세 타겟팅을 통해서 내 제품의 관심사에 맞는 부분을 선택해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직접 보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전 처음 이제 내 제품을 광고를 시작할 때는 여기 상세 타겟팅 부분은 딱히 선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내 제품을 일단 보여줘야 하기 때문인 거죠. 이 타겟팅 기능은 제품마다 다르겠죠. 진짜 타겟팅이 필요한 제품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노출 위치 부분인데요. 만약에 수동 노출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내가 페이스북에서만 할지 인스타그램에서만 할지 아니면 모두한테 다 돌릴 건지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해서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광고 계제 최적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링크 클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눌러보시면 이제 4가지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랜딩 페이지 조회, 링크 클릭, 1일 고유 도달, 노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랜딩 페이지 조회나 링크 클릭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카운팅 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보게 되고 그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 이제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이 링크 클릭은 카운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랜딩 페이지 조회는 링크를 클릭하고 나서 내 웹사이트에 랜딩 되는 데까지의 시간이 있어요. 내 웹사이트에 랜딩을 모두 다 하게 되면 그때 카운팅 되는 게 랜딩 페이지 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랜딩 페이지 조회가 좀 더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링크 클릭은 내 웹사이트가 랜딩되기 전에 나가버리게 되더라도 카운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광고를 보여줄지를 정하게 됩니다. 먼저 아까 광고가 보여질 때 우리의 이름을 알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이제 여기 보시면 연결된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광고 설정으로 가게 되면 이제 광고 형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단일 이미지로 할지, 단일 동영상으로 할지, 슬라이드로 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시로 하나의 이미지를 선택해 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각 노출 위치에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게 보이게 되고요. 이제 기본 문구와 제목, 설명 부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옆에 각 부분에 맞게 미리 확인도 가능하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 URL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필수로 채워야 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하다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 이거 잘 못할 것 같은데 걱정하시지 마시고 하나씩 해보시면은 하라는 걸 다 맞춰서 하면은 결국에 어느 순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추적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맨 처음에 픽셀이 심어져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은 지금 저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나중에 픽셀이 심어지게 되면은 자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픽셀 심고 나서 그냥 자동으로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 후에 여기서 이제 동의하고 게시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내 광고가 페이스북에 검토를 들어가게 됩니다. 검토가 끝나는 시간은 이제 빠르면 1~2시간이고요. 길면은 뭐 하루 이틀까지도 가게 되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해요. 보통 연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광고 검토가 되는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 매우 오래 걸리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빨리 될 때는 엄청 바로바로 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검토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한 다음에 편안하게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방금까지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 부분을 봤는데요. 결국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광고 부분이에요. 캠페인이나 광고 세트 같은 경우는 결국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을 똑같이 세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광고 부분은 이런 이미지나 동영상들을, 이런 컨텐츠들을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조금 더 효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 페이스북에서 만드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하라는 대로 캠페인 설정하고 세트 설정했는데 왜 내 거 효율이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내 제품, 내 서비스가 어떻게 보여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광고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광고 부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항상 달라지거든요. 이 캠페인이나 광고 세트는 조금 그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부분이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채워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금 이제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제 페이스북 광고 픽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픽셀에 대한 부분은 이 하나만 가지고 강의를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픽셀에 대한 부분은 오늘 많이 하진 않을 거고요. 이 말을 들으시고 페이스북 픽셀이란 것이 있구나 라고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픽셀이라는 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페이스북 픽셀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한 행동들을 추적할 수 있기 위해 만든 코드입니다. 사실 이제 코드라고 말씀하시면 다들 어려워해요. 야, 뭐 이거 뭐 개발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냥 페이스북이 생성해주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페이스북 픽셀을 설치하게 되면 전환 광고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웹사이트에 들어온 고객들만을 모아서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타겟팅을 하는 거죠. 이런 타겟을 맞춤 타겟이라고 하는데요. 뭐 내가 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구매했던 고객들만 모은다든지, 뭐 장바구니에만 담은 고객들만 모은다든지, 이런 고객들만 모아서 타겟팅할 수 있는 걸 맞춤 타겟이라고 하고요. 이런 맞춤 타겟을 가지고 이와 유사한 사람들을 타겟팅하는 것을 유사 타겟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조합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장바구니만 한 사람들에게만 광고를 집행한다든지, 이제 우리의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만 모아서 뭐 광고를 집행한다든지, 아니면 구매한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유사 타겟을 만들어서 광고를 집행한다든지. 그러니까 픽셀을 설치해야지만 이러한 핵심 기능들, 맞춤 타겟이나 유사 타겟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픽셀은 비즈니스 관리자 메뉴에서 이벤트 관리자를 선택해 주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데이트 소스 연결을 선택해 주시면 이제 어디에다가 우리의 픽셀을 심을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차례대로 해나가면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는 웹이니까 웹을 선택해 주시면 이제 연결 수단을 선택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페이스북 픽셀이니까 페이스북 픽셀을 선택해 줍니다. 그 후에 픽셀의 이름을 정하고 웹사이트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픽셀의 이름은 우리의 웹사이트 이름이나 브랜드 이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 웹사이트 주소까지 넣게 되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픽셀 코드를 설치할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죠. 웹사이트에 직접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파트너 통합을 이용하여 사용을 하든지.
파트너 통합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페이스북과 파트너를 맺어서 조금 더 픽셀을 쉽게 설치할 수 있게 해놓은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파트너가 맺어진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웹사이트에 직접 설치를 해야겠죠. 근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이걸 선택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코드를 복사해서 내 웹사이트 헤더 하단에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픽셀을 설치한 거예요.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방문자 정도만 추적이 가능해요. 기본적인 픽셀을 심은 다음에 각각의 이벤트까지 다 설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이벤트까지 다 설정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페이스북 광고 픽셀을 다 설치했을 때의 화면입니다. 보시면 페이지 뷰부터 콘텐츠 조회, 구매, 장바구니 담기, 결제 시작까지 모든 것을 다 추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에 쌓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맞춤 타겟이나 유사 타겟을 만들어서 좀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이건 제가 지금 사용하는 픽셀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용자 부분에서 지금 현재 몇 개의 광고 세트에서 이 픽셀에 대한 이벤트들이 사용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벤트들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타겟팅도 되고 좀 더 효율이 높은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광고 성과 분석 방법 및 세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 관리 분석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광고를 계속 집행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광고를 계속 집행하면서 고민하시다 보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저는 그 과정에서 분석하는 능력을 좀 더 빨리 키울 수 있는 것을 도와드릴 것 뿐이고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페이스북 광고 관리는 광고 계정의 관리자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래서 광고 관리자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캠페인, 세트, 광고 각각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이 다 가능하고요. 혹시나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광고를 수정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처음에 광고 만들 때 했던 그 화면이 다시 나오게 돼요. 똑같이 수정할 부분을 다 수정해서 동의하고 게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 버튼 위에 막대바 같은 게 있는데 저게 차트 보기라는 거예요. 이제 이 차트 보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자별 성과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인구 통계도 볼 수도 있고 노출 위치까지 어디에다가 내 광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캠페인별로 볼 수도 있고 광고 세트별로 볼 수도 있고 광고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캠페인 안에 여러 가지 광고 세트가 들어간다고 했죠. 이제 광고 또한 광고 세트 안에 여러 가지 광고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모든 차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이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먼저 광고 관리자로 돌아옵니다. 먼저 결과, 도달수, 노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변경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처음 화면이랑 굉장히 다르죠. 내가 원하는 보고 싶은 만큼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화면에는 링크를 몇 명이 눌렀는지 구매를 몇 명이 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하게 되면은 구매부터 시작해서 링크 클릭, 구매 로아스까지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할 때는 열 성과 부분을 클릭해서 열 맞춤 설정을 눌러주시면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은 넣고 빼고 싶은 것들은 빼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다 됐다 하시면은 그냥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설정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미리 설정을 해두시면 따로 막 찾아볼 필요 없이 한눈에 다 보이겠죠. 이 광고는 이만큼 팔리고 이만큼 구매 로아스가 나오고 이만큼 노출이 됐네 하면서 이제 설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구매를 하고 싶다 할 경우 이제 여기 구매를 검색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지표를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다 설정이 끝마쳤다 하실 경우에는 그냥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부분이라고 새로 생기게 돼요.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여기에 제가 저장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전환 광고를 집행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연령이 18세에서 25세까지 구매가 많이 일어났어. 트래픽 광고를 진행했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효율이 좋았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결과를 도출해서 우리 나이대에 맞는 구매가 많이 일어난 18세, 25세를 다시 새롭게 타겟팅해서 광고를 진행해보자. 남성보다 여성이 효율이 높으니까 우리 타겟을 정할 때 남성은 제외시키고 여성에게만 타겟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이번에 광고를 진행한 전체적인 수치가 너무 안 좋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광고 부분에서 광고 소재를 바꿔볼 수도 있겠죠. 이미지를 바꿔본다든지 동영상을 바꿔본다든지 문구를 바꿔본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링크 클릭은 많은데 구매가 안 일어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상세 페이지를 수정해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링크 클릭을 해서 우리 웹사이트에 왔는데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웹사이트가 조금 흥미롭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앞으로 광고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광고를 계속 수정하시게 되고 아니면 광고를 멈추시게 되고 광고를 다시 시작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마다 광고를 수정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멈추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광고 돌렸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광고를 안 할래. 남들이 광고 수정하니까 나도 수정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광고가 잘 되면 잘 되는 이유를 찾아서 좀 더 잘 되게 만드셔야 되고요. 광고 성과가 안 좋으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좀 더 좋게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광고 분석 파트를 마지막에 넣은 것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무작정 광고를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광고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처음에 잘 되더라도 성과가 떨어지는 순간이 오게 되면 빠른 대처가 안 돼서 결국에는 다시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실 때부터 각각의 목적과 이유에 맞게 설정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안 좋을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광고를 분석할 때는 이제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하죠. 예를 들어서 내 제품이 계절 상품일 수도 있고 이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히트가 되어서 조금 유행이 지난 제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상세 페이지에 리뷰 수가 부족할 수도 있고 SEO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미흡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측면까지 다 확인을 해야지만 적어도 이 광고 관리자 부분에서 확실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결과로 얻어나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저는 부산대학교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특강 대행사업 시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해 조금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긴 한데요. 이번에 광고를 처음 접하시거나 평소에 알긴 했지만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광고를 진행을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제 메일로 이제 보내주시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슈퍼셀의 김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